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함수의 그 합성함수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함수의 약간 좀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합성함수예요. 자,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자, x가 있어요. 자, x가 뭐 f를 타고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뭐 g를 타고 z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x가 신데렐라, f를 타고 가니까요. 아빠. 미안해요. 신데렐라 호박 호박이군요. 미안해요. 제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자, 이렇게 돼요. 하여간 x가 f를 타고 y가 되고, y가 g를 타고, g를 어떻게 타고 해야 되지? g를 타고 z가 된다. 그럼 이 y의 정체는 뭐냐 이 얘기예요. y는 fx, 그 다음에 z는 뭘까요? g, y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y가 뭐였다? y가 뭐였죠? 그렇지. 그래서 g, f, x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거쳐갈 때 우리는 이제 함수를 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다이렉트로 가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g circle f 이렇게 표현합니다. g circle f. 서클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트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트는 다른 연산 기호가 있어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서 A 다트 B 이렇게 읽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서클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얘를 타고 Z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로 G 서클 F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나오죠. 얘하고 얘는 같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서클이라는 형태로 합성이 되어 있는 구조라면 x가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거예요. f 타고 갔다가 다시 g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가까운 데 먼저 들어간다. 오른쪽에 x를 놓고. 이해되셨죠?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성질을 좀 보는데, 합성함수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F서클 G하고 G서클 F가 일반적으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내가 음식을 먹어요. 바나나를 삼켰어? 그럼 식도를 타고 위로 가겠죠. 그리고 막 장을 거쳐서 뽕 하고 나오겠죠. 자, 내 입으로 삼켜서 위까지 가는 걸 F.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서 장을 거쳐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가 G. 이렇게 놓는다면, 그죠? 먹으면 합성이 되니까 쭉 해서 뽕 하고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바꾸면 이상하죠? 소화돼서 뽕 나온 걸 다시 넣어요. 넣어서 위로 보여.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많이? 네.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아시겠죠? 시환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런데 요거는 성립을 합니다. 자, 앞에서 두 개를 묶어서 합성을 먼저 하나, 뒤에서 합성을 해서 앞에 거랑 다시 합성을 하나, 이거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X가 H 타고 갔다가 G 타고 갔다 F로 가는 거 똑같죠? 자, 여기 마지막 X가 있다가 H 타고 갔다가 G 타고 갔다가 F로 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한다, 이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합성함수. 합성함수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
처음 보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fx가 2x 플러스 1이고 자, g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놓아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f 서클 g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f 서클 g. 자, 이 이야기는 얘를 구해라 라는 이야기는 뭐랑 똑같다고요? f gx랑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던 g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절대값 x-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걸 보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 절대값 x-1이 들어갔으니까 그 x 대신에 얘를 갖다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이 절대값 x-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g 서클 fx는 g fx랑 같은 거기 때문에 자, f가 지금 2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g 2x 플러스 1을 f 대신에 넣으시면 되고 자, 이제 gx를 보는 겁니다. gx 자리에 x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자, 절대값 이제 2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빼기 1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절대값 2x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합성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두 번째. 역함수라는 걸 보는데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합성을 했더니 또는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랑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항등이란 뜻이에요. 아이덴티티 함수,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때 이 g를 또는 f를 g의 역함수 또는 이 g를 f의 역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f의 역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표현은 f 인버즈. 자, 따라 읽어볼까요? 인버즈. 마이너스 1승이 아니에요. 네, 큰일 납니다. 이래놓고 이거는 이제 f분의 1이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함수는 그런 게 없어요. 나누기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f 인버즈라고 해서 역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는 뭐냐? 여기에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 x, 1, 2, 3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자,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F 인버즈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FA가 얼마죠?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A는 F 인버즈 2구나.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또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엄청 중요한 스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였죠?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만족을 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 내용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느낌상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하자면 질문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F의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F의 역함수가 지금 G가 F의 역함수의 F 인버즈라 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새냐면 자, 성질을 보는데 성질을 한번 쭉 훑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F랑 F 인버즈랑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F의 인벌즈랑 F랑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F의 인벌즈에 다시 인벌즈.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이런 느낌. A의 A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A집합이다. 뭐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자, 요게 좀 중요하고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건데 F 서클 G에 합성을 한 녀석의 역함수는 말이죠.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면서 G 인벌즈 서클 F 인벌즈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쪽으로 옵니다. 자, 거꾸로 가는 게 뭐다? 그렇지.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죠. G 인벌즈 얘가. 자, 거꾸로 가는 게 뭐다? F 인벌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Z가 G 인벌즈를 타고 Y가 됐죠. 그렇죠? 그럼 얘의 정체는 뭐다? G 인벌즈 Z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X는 뭐다? Y가 F 인벌즈를 타고 온 거죠. 그래서 F 인벌즈 Y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Y가 뭐였어요? Y가 G 인벌즈 Z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울게요, 잠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인벌즈 G 인벌즈 Z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아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다? F 인벌즈 서클 G 인벌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Z랑 가까운데 먼저, 자, 이쪽 오른쪽 기준이에요. 오른쪽에서 가까운 거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G 인벌즈 서클 F 인벌즈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 바로 F 인벌즈 그 다음 뭐예요? 아이고, 서클 G 인벌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갔어? G 인벌즈 요거의 X. 됐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얘를 잘 보시면 뭐의 역함수죠, 얘가? 이 녀석의 역함수죠. 바로 요 녀석의 역함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G 서클 F의 역함수다, 이 소리. 자리가 바뀌어서 역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리. 이건 엄청 중요해요. 까먹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F랑 F 인벌즈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질문입니다. F 서클 F 인벌즈와 F 인벌즈 서클 F는 같은 함수입니까? 늘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요. 느낌을 보는 거야, 느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시아님. 자. 일단 얘가 항등함수인 거는 확실해. 맞아요? 얘가 항등함수인 건 확실하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얘는 같지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여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1, 2, 3에서 3, 4, 5로 가는 함수가 f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갔다가 돌아오죠. 그럼 여기다 1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결과는 1이 돼요. 근데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일단 1을 집어 넣을 수도 없어요. 왜? 1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요.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알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난이도를 높여서 학생들한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높이 뛰기 잘해요? 못해요? 그럼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높이 뛰기를 잘하면 빠져도 돼요. 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좀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여기다 더 쓰면 안 보이겠죠?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예. 저기 성질의 3번에서요. 네, 요거요. 저 뒤에다가 x를 붙여도 요거 요렇게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x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도 되냐고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보는 거라서 함수의 모양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쪽도 x 넣을 건데, 그죠? 함수의 모양새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g는 z로 가니까 그러면 g에다가 x를 넣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g에다가 쟤는 g는 g는 y에서 z로 가니까 y에서 z로 가니까 x를 못 넣는 거 아니에요? 그 x가 그 x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질문의 요지가 이건 것 같은데 x가 있으면 다 그냥 여기 있는 x냐 이게 아니고요. 자, 여기가 x라는 집합이고 여기가 y라는 집합이고 여기가 z라는 집합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던 애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애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던 애들이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애들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합성함수는 합성을 했을 때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넣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 원소를 x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y라고 쓰면 안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 y 자체가 여기에 있는 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의역에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금 요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서 놓을 걸 그랬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G서클 F의 인벌즈는 F 인벌즈, 서클 G 인벌즈 이러면 여기에다가 X를 써도 되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나온 이 X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값을 넣겠다 이런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엔 G 인벌즈니까요. 자, G 인벌즈 어디 갔어? 이게 FG죠. 자, 이게 FG니까 G 인벌즈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가 있고 2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X를 썼어요. 자, 그럼 이 X는 정의역 저희 X, 원래 있던 X, 집합 X의 원소냐? 아니라는 거예요. X를 썼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 표현을 할 때 ft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죠? fx라고 쓰기도 하고, fy라고 쓰기 상관없어요. 그럼 주로 이제 x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
예전에 그 영국인가요? 인쇄할 때 X자가 제일 많이 남아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네,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뭘 써도 상관없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fx가 뭐 예를 들어서 2x 빼기 1입니다. ft가 2t-1이에요. 근데 집합 x에는 t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이 같은 함수가 아니냐? 아니에요. 같은 함수예요. 그냥 변수를 다른 걸로 쓴 것뿐이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보시면, 자, 요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좀 편한데, 자, 이게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fa인 거예요. fa 이렇게. 여기서 같은 경우는 2였잖아요. 그죠? 얘가 2 이런 뜻입니다. 얘가 2. 얘가 2.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근데 얘는 지금 집어넣을 때 정역이 이쪽 아래쪽이잖아요. x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위로 바라보면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함수는 얘가 정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고 집어넣은 값이 이쪽으로 나온다.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에요.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 이건 원래 있던 함수의 개념.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f 인벌즈 2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됐나요? 얘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를 보는데, 자,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x와 y를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 y는 2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 합시다. 오케이?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바꾼다? x랑 y를 바꾸세요. 그래서 좌변은 x, 우변은 2y 빼기 1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y에 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자,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안 어렵죠? 자, 두 번째는 자, x랑 y랑 바꾼다라는 것이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뭐에 대칭을 시켰다는 소리예요? y는 x에 대칭.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x랑 y랑 바꿨다는 소리가. 자, 그래서 함수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함수에 이게 y는 fx. 자, 그럼 이 녀석을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y는 x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거의 대칭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너무 붙었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y는 f 인벌즈 x가 되더라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직접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을 시켜서 그려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점이, 자,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대칭된 녀석은 얘죠. 얘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내려가면 얘는 왼쪽으로, 얘가 올라가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게 y는 fx라고 합시다. 자, 이 녀석하고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바로 y는 뭐다? f 인벌드 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fx하고 y는 x하고 f 인벌드 x가 모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다시 이야기하면 fx와 f 인벌즈가 교점이 생긴다 라고 하면 누구와의 교점도 된다? y는 x하고의 교점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말이에요. 감소를 하는 경우는 조금 얘기가 재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합시다. 자, 이게 3차 함수 모양인데요. 자, y는 fx예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이 뭐 감소만 하니까 1대1 대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역함수를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죠? y는 x를 딱 그려주고 나서 대칭으로 그리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갑니다. 가서 여기서 이제 교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데서 생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보세요. F와 이 F 인벌즈. 자, F의 인벌즈 하고의 교점이 항상 Y는 X라는 곳에서 생겨요? 그게 아니죠.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게 어디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기울기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생긴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서 생긴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감소함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감소함수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이해가죠? 여기서 생깁니다. 됐나요? 이해가지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런데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y 이퀄 x에서 항상 교점이 생기는 건 아니네.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y 이퀄 x가 아닌 곳에서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교점이 여기에 있는 교점과 뭐다?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이 a, b면 그죠? 여기 있는 점은 당연히 b, a가 되겠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 문제에 어떤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x좌표가 뭐 1, 3, 뭐 여기가 7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해가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그렇지, 1,7인 거예요. 7,1이 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해석은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주제죠. 아까도 잠깐 비슷하게 언급은 했는데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y랑 x랑 서로 바꾸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이랬는데 자 이래도 돼요. 그래프는 그대로 두시고 함수는 그대로 두시고 x축하고 y축을 바꿉니다. y축의 역할을 바꿔요. 무슨 얘기냐? 이건 아까 그 해석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렇게 생긴 게 y는 fx예요. 오케이? 이때 정의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게 정의역이죠. 공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공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를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애가 예를 들어서 B였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이 바로 F, A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얘를 넣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구조죠. 즉 여기가 정의역입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다? F 인버즈 B라고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즉 y = x를 대칭시키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를 그대로 놓고 보면 얘가 x축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이게 그냥 역함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뭐 막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면서 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이러지 않더라도 여기가 그냥 x축이야 라고 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그냥 역함수다 이렇게 보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예,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함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함수의 개수 더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함수의 뭐 함수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표현들 다양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문제들을 풀면서 등장을 하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